또 이 크리스토 장클로드의 예술 작품들을 보게 되면 되게 장소 특정적이죠. 예, 그 장소 오직 그곳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작업들도 보게 되면 폭네프 다리가 아니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둘러싸인 섬이라는 작업 같은 경우도 그 11개의 섬 그곳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연결되는 작업이 이제 뉴욕에서 진행됐었던 더 게이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이 작업은 지금 무려 26년이 걸렸어요. 그쵸? 기획부터 실제 실현까지 지금 작업이 26년의 작업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작업도 뭐 거대합니다. 그 2005년에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이것도 거의 한 2주 정도죠.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 있죠. 그 센트럴 파크 산책로가 36.8km래요. 근데 이 36.8km에 오렌지색 천으로 이제 커튼을 달고 있는 이 나무 이렇게 철제 문을 만든 거예요. 노란색 그 철제 문을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노란색 천 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바람에 막 이렇게 나부끼게 만들었어요. 이 높이가 약 5m짜리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36.8km의 산책로에다 다 설치를 한 거예요. 몇 개? 7,503개의 문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7,503개의 커튼이 달린 노란 문을 뉴욕 센트럴파크 산책로 전체에다가 다 깐 거예요. 예, 다 설치한 겁니다, 이게. 이게 제작비가 얼마가 들었지? 이게 제작비가 얼마였지? 제작비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작비가 얼마였더라? 제작비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작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 200억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진짜 막 그 정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작업하는 게 사실 그 숫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분들이 작업하는 게 막 100억, 200억 막 이렇게 들어가요. 작업 비용 자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작품이 영원히 남지 않는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헛웃음이 나오는 게 만드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막 100억, 200억을 투여시키면서 이 작업을 하는데 영원히 남는 것도 아니고 그냥 2주 정도 있다가 그냥 다 해체돼서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게 크리스토퍼 장크로드 이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성된 작품만이 자신들의 예술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설치돼서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 기획이 되기 구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 많은 사람들과 이해관계자들과 협상하고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되는 그 모든 과정, 재료를 준비하고 재료 제작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와 협의를 하고 그 잔금을 치르고 막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예술 작품이라고 이 두 예술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작품은 수많은 서류 작성과 협상의 지난한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 이 작품이 구상돼서 1979년에는 뉴욕시에 제안을 했을 때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거절을 당했어요. 예. 그 거절을 당했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이클 블룸버그 그 당시 뉴욕 시장이 이 크리스토 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시장이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이 구상이 26년 만에 이제 실현이 됐다고 합니다. 16일 동안 400만 명이 관람을 했대요. 400만 명이 이 센트럴 파크를 산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36.8km를 다 산책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다 이제 즐기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400만 명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뭐 경제적 효과는 2억 5천 100만 달러에 추상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천을 왜 쓰냐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람에 나비는 모습이 꼭 숨 쉬는 것 같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정말 예술가죠. 네, 정말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이후에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할 때 크리스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 사용 가치가 없고 비합리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내 작품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누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나와 장클로드에겐 필요하다.
우리 작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작품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내게 늘 일깨워줬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다면 보너스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뭐 더 이상 토달 게 없는 말입니다. 예. 내 작품 쓸모없는 거 알아. 내 작품 비합리적이고 전혀 비즈니스적이지도 않고 사업적으로 전혀 돌아간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200억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돈은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사, 속세 세상사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작업을 왜 하냐? 나와 장클로드가 좋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예. 이 작품을 하는 이유도 장클로드 스스로도 계속 크리스토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 작품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예, 우리가 이걸 하기를 즐기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포장을 한 겁니다. 네. 예, 크리스토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미학은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프로세스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플럭서스의 예술관과 굉장히 그 미학과 되게 그 결이 닿아 있고, 이 당시 때 크리스토가 작업을 할 때 이런 프로세스, 이제 과정의 미학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스토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고, 그게 이제 미학이 등장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때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그런 프로세스, 과정적인 측면, 결과가 아니라 결과물로서의 예술 작품, 상품으로서 판매되는 예술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에 존재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갖게 되거든요. 이 당시 때 20세기 중반대.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과정을 중시하는 작품들을 많이 내놓게 되고요. 그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크리스토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 이게 되게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 작업이 실현돼서 설치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이 과정, 그리고 이 작품들이 해체가 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크리스토와 잔클로드, 이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2사람에게는 이것이 사실 예술이다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둘의 삶의 그냥 추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그 예술 작품, 미술 작품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이제 제 관점에서 얘기하거나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크리스토와 잔크로드 이 2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부부 관계인 거예요. 이 둘이 부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냥 살아가는 2사람이 살면서 만들어낸 삶의 궤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렇죠? 그 둘이 만들어낸 삶의 이야기, 삶의 추억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구도 하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을 구상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 난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거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내서 고민해서 막 10년, 20년, 30년, 40년 고민해갖고 실현이 돼가지고 그걸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인부를 채용하고 재료를 만드는 생산업체를 컨택하고 그 업체를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은 걸 다시 다 업체들에게 주고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 작품이 만들어져 해체된 다음에 모든 게 다 무로 돌아가고, 이 모든 과정을 평생 동안 이것들을 10여 차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삶을 채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이게 생각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설치 미술가란 단어도 이들이 정한 게 아니죠. 미술계에서 이들한테 명명한 거잖아요. 설치 미술가다, 대지 미술가다, 환경 미술가다, 이렇게 지어준 거죠. 세계적으로 어쨌든가 유명한 미술가가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여러 국가 정부라든지 여러 기업체에서 협찬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명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페임, 명성이라는 것이 생기면 이렇게 이제 돈을 줄 테니 홍보해줘 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인 거고, 사실 그걸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세계적인 미술가 부부가 되다 보니까 여러 정부와 기업체에서 협찬 제의가 들어옵니다. 예, 그렇죠? 예. 내가 돈을 줄 테니 작품 제작을 할 수 있는 돈을 줄 테니 우리 정부의 어떤 도시라든지 내 기업에 있는 브랜드나 상품을 홍보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분들의 작품들이 어떤 한 국가의 한 도시에 포장이 된다. 그러면 그곳이 되게 유명 명소가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쉽게 말해서 아까 뽕네프 다리라든지, 그쵸? 뽕네프 다리가 뭐야? 뽕네프 다리라든지, 뭐 독일의 극해의사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랩핑을 해버리게 되면 이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유명 명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관광, 어떤 무슨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분들한테 돈 주고 작품 만들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각각 정부의 지자체라든지 도시의 지자체에서 이분들한테 계속 협찬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기업의 브랜드로서 어떤 미술 작품이 들어가면 얼마나 자기 브랜딩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체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상품을 홍보해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이 두 예술가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협찬 제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작업은 평생 어떤 정부의 지원금이나 기업의 후원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뜻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상업성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들이 정말 만들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자신들이 직접 협의하고 그것을 이뤄내고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상상한 거 만들어내고 실현됐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굳이 뭔가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 정말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걸 왜 하는 것일까? 그쵸?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그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예, 단순히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할 지점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막 100억, 200억, 막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제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 200억이 막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누구에게도 스폰서를 받지 않아요. 이분들이 부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 100억, 200억을 마련을 하냐면요. 이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작품을 만듭니다. 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드로잉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제작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들도 들어갈 거고 상상도 같은 것들도 이제 크리스토가 그리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입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관계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기도 할 거고요.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부산물들 있죠. 예. 드로잉, 설계 도면, 입체 모델, 만들어낸 모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 그걸 판매해서 100억, 200억의 제작 비용을 마련을 해내고요. 그 제작 비용을 이 완성되는 제작 작품을 만드는 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그쵸?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많습니다. 예,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많고요. 그렇게 판매대에서 제작비를 조달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이나 다른 나라의 귀빈을 만날 때 서로 어떤 선물들을 주고받는 그 의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이 포장된 국회의사당 판화가 있습니다. 판화. 예, 그래서 2003년에 요하네스 라우 전 독일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때 선물을 해준 판화예요. 포장된 국회의사당. 예. 그래서 독일 대통령이 굳이 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작품을 선물해 줬을까요? 워낙 당연하죠. 이 포장된 국회의사당 자체가 서독과 동독이 이제 갈라져 있다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기념하게 되면서 그 독일 정부에서도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작업이 실현된 작업이 포장된 국회의사당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왜 이 당시 때 한국 대통령에게 우리 선물을 해줬을까? 너무 자명하죠. 서독과 동독도 이렇게 하나가 다시 되었듯이 남북도 다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이 독일 대통령, 그렇죠?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물을 해줬겠죠.
뭐 대통령들이 어떤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는 다 어떤 의미를 담고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포장된 국회의사당 이 판화 작품도 그런 의미를 담고 주고받은 거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참 그쵸? 100억, 200억이 들어가는 초호화, 엄청나게 큰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지자체라든지 어떤 기업체 스폰서십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그 작업을 위해서 하는 모든 그 드로잉, 그 나오는 부산물들, 그쵸? 그 부산물들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제작 비용을 충당해서 이 작업을 하는 이게 진짜 이게 그쵸? 예. 정말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단순히 어떤 미술계, 어떤 미술가의 얘기 이걸 넘어가지고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정말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아요. 예, 이분들은 그래서 이 작품만으로만 기억되면 안 되고요. 이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예술관, 예술 철학 이런 것들도 얘기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이 방송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되게 가짜않게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것들이 한 분이라도 이 내용을 함께 제가 공유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쵸? 클로드와 잔클로드, 클로드와 잔클로드, 크리스토와 잔클로드 이 부부 예술가의 포장 작업, 그쵸? 대표적인 걸 조금 소개해드리고 좀 이들의 예술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근데 그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또 세상을 떠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죽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래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울하거나 전 슬프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워낙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2009년 얼마 안 됐죠? 11년 전입니다. 잔클로드가 74세 나이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먼저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74세 때. 병명은 병명은 뇌동맥류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 시신은 그 작가가 생전에 바랬던 대로 연구용으로 기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잔클로드는 그렇게 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을 했고요. 이렇게 51년 동안, 그렇죠? 1958년도에 만나가지고 둘의 예술을 함께 하기로 시작을 하고 나서 51년간 같이 작업을 일관되게, 그렇죠? 서로 다툼 없이 해오다가 이렇게 잔클로드는 74세 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크리스토가 이제 홀로 남죠. 근데 크리스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때 예전에 같이 한 약속이 있대요. 잔클로드와. 크리스토와 잔클로드는 예술을 계속한다라는 약속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홀로 남아있지만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속 크리스토 혼자서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예, 참, 그렇죠? 예. 참 이게 참 아름답고 참 이 두 부부의 두 사람의 이 삶을 사실 가늠할 수 없잖아요. 예,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얘기고 아무리 뭔가 생각하려고 해도 알 수 없죠. 두 분께서 살아오신 이 삶 자체를 가늠할 수는 절대 없는데 참 이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예, 되게 참 이런 것들이 참 위대한 지점들이고 참 부럽네요. 그쵸? 예, 그래서 혼자 작업을 해 나갑니다. 대표적인 작업이 2016년, 4년 전이었죠. 예, 떠있는 부두라는 이제 작품을 만듭니다. 더 플로팅 피어스라는 이제 작업을 하게 돼요. 이 작업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작업은 되게 시적이에요. 되게 시적인 작업이에요. 되게 시적인 작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작업이 처음에 기획된 것도 1970년에 기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40년 만에 실현된 작업이에요.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40년 만에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이 작업을 실현시킨 겁니다. 1970년에 어느 아르헨티나 미술사가를 만났었대요. 이 두 부부가.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미술사가가 제안을 하나를 했대요. 물 위를 걷는 것이 되게 이제 그 작가들의 꿈인데, 그래서 이 강 위에다가 어떤 그 강 위를 걷는 그런 다리를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1970년대 구상을 했다가 그 2009년에 잔 클로드가 사망한 이후에 다시 이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꿈꿨던, 같이 만들고자 꿈꿨었던 이것을 실현시키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2014년에 다시 작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알맞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라고 해요. 크리스토가. 그래서 전 세계를 찾다가 결국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이세오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세오. 네, 이세오. 이세오라는 호수가 있어요. 여기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호수에 보게 되면은 섬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섬. 두 개의 섬이 있어요. 몬테 이솔라 섬이랑 산토 파울로 섬이라는 이 두 개의 섬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섬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한 거예요. 이 다리를 건설해서 그 작품이 바로 플로팅 피어스, 떠 있는 부두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엄청나요. 이 제작 비용이 이게 200억 원이다. 이게 든 또 금액이 이걸 제작한 비용이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200억 원. 200억 원이 들어가고요. 이 다리의 전체 길이가 3km에 달합니다. 넓이는 16m. 그러니까 16m의 넓이에 3km가 되는 길이에 이 바다를 호수 위에 떠 있는 다리. 이거를 2주 동안 이제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고 이걸 2014년부터 2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완성을 해냅니다. 네, 그렇게 완성을 해낸 다리예요. 이게 참 대단하죠. 네. 그래서 2주 동안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 부두, 이 삼각형의 모양이에요. 섬 전체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보게 됩니다. 한 27만 명 정도가 다녀와가지고 요거를 실제로 이제 경험을 했다고 해요. 27만 명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이게 제작될 수 있겠습니까? 2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일단 20만 개의 그 부동성 폴리에틸렌 큐브를 만들었어요. 이게 부두를 만들기 위해서 20만 개의 큐브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20만 개의 큐브를 다 일일이 붙여가지고 3km와 폭 16m가 되는 부두를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좀 방수도 되고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 10만 제곱미터의 노란색 그 달리아 색깔의 직물로 이제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그 크기를 재봉하기 위해서 그 봉제 작업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 건설업자, 잠수부들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200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몬테 이솔라 섬과 산토 파울라 섬, 이 두 섬을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보니까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전래동화에 까치들이죠? 까치들인가 까마귀들인가? 이렇게 다리를 쭉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둘이 다시 만날 수 있게 전래동화 있잖아요. 좀 그것처럼 이 작업을 구상하고 크리스토가 한 것도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난 자신의 그 아내 장클로드를 그리워하면서 둘이 다시 만나기를 되게 염원하면서, 그쵸? 한 작업이라는 게 너무 이제 잘 드러나죠. 참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쵸? 자, 이 작업 이후에 또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이죠.
그 아까 떠 있는 부두 바로 이후 1년 이후에 그 미국에서 진행하던 작업이 있었어요. 오버 더 리버라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 오버 더 리버라는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 선언을 합니다. 이 크리스토가. 예, 중단 선언을 했는데 이 오버 더 리버라는 작업이 뭐냐면은 장클로드와 역시 생전에 함께 이제 기획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1985년도에 그 잔클로드와 크리스토가 함께 프랑스 파리의 생강을 바라보다가 그 강에 비친 빛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강을 한번 은빛천으로 덮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성을 한 건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최소 들어가냐면은 약 600억 원이 들어갑니다. 600억 원. 이 작업을 제작하기 위해서 600억 원이 이제 들어가는 작업이었고요. 이미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1,700억 정도가 1,700억이래. 170억 정도가 이미 투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작업을 중단하겠다, 취소하겠다라고 이제 크리스토가 선언을 한 거예요. 왜 선언을 했냐고 이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중단한다고 이렇게 예, 크리스토 작가분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작업에 대한 모든 흥미를 나는 이제 잃었다. 왜 마음에 들지 않는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 돈과 내 작업과 내 시간을 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집주인이 된 셈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대요. 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작업을 중단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판단과 생각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오버 더 리버 그죠? 네. 이 작업도 이제 실현이 되지는 이제 못했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실제 올해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작업은 정말 중단된 채로 실현이 되지 못한 채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구상한 이제 드로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드로잉들은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 작가가 아카이빙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도 실현하지 못한 작업들이 많아요. 그 50년 동안 약 50년 동안 22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했어요. 크리스토와 함께 하거나 이제 장클로드가 떠난 이후에는 크리스토 혼자 이렇게 해서 22개 프로젝트를 이제 2004년까지 실행을 했는데 그 37개 허가받지 못한 프로젝트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파리 에펠탑 프로젝트도 있었대요. 이 파리 에펠탑을 이제 천으로 다 포장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실현되지 못한 또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참 누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에펠탑을 천으로 다 씌워야지 이런 생각 그쵸?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1일 2020년 5월 31일에 크리스토도 세상을 84세의 나이로 떠나게 됩니다. 노안으로 자연사를 하게 되고요. 이분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유족의 성명에는 이렇게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예, 자신의 작업으로 사람들을 한데 묶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크리스토는 최선을 다해 살아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꿈꿨을 뿐만 아니라 실현했다. 부부의 예술은 우리의 가슴과 기억에 살아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적었고 1958년에 크리스토가 편지에 적은 글을 성명에 언급합니다. 아름다움, 과학과 예술은 늘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958년도에 자신의 편지에 적었던 글을 이제 이 성명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죽기 전까지도 크리스토가 계속해서 작업했었던 작업이 있대요. 참, 예, 죽기 전까지도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은 이제 개선문이 있죠. 예, 개선문 포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962년에 처음으로 구상이 됐었던. 예, 그래서 보시면 잔클로드와 결혼하던 해에 구상했던 작업이었죠. 이게 1962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둘이 이제 파리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1962년도에
그래서 둘이 아마 결혼해서 이런 포장 작업들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같이 구상을 한 거죠. 우리 나중에 이 파리 개선문도 포장을 해보자 이러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서로. 서로 그 생각했을 거고 같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을 거고 그것을 이제 크리스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실현을 시키고자 했고 아쉽게도 자신이 스스로 완성시키진 못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그 2021년 9월 18일부터 이것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9월 18일부터 프랑스 파리 개선문에 포장된 이 개선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참 이거를 이게 아마 9월 18일부터 또 2주 정도만 아마 전시가 될 거잖아요, 설치가. 그래서 그 전에 코로나가 좀 진전이 이렇게 좀 많이 나아진다면 좀 또 많은 분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그렇죠? 참 이거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토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장클로드와 크리스토의 마지막 작품이 될 텐데 참 이거 볼 수 있을지 뭐 의문입니다, 그렇죠? 좀 아쉽네요, 진짜. 저는 진짜 만약에 내년에 프랑스 파리 이때 갈 수 있으면은 저는 진짜 가고 싶거든요, 이거. 진짜 꼭 갈 거예요. 만약 갈 수 있으면 저 이거 꼭 갈 겁니다. 9월 18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오랜만에 파리도 여행하고 오랜만에 저도 2011년에 갔었던 루브르와 오르세 그쵸? 파리 퐁피두 미술관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기원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정보 알려드렸으니까 내년에 정말 코로나가 빨리 진전이 돼가지고 나아져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개선문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제가 오늘 같이 크리스토 장클로드 얘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죠?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정말 많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들의 작업 자체가 되게 삶인 것 같아요. 삶 자체를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크리스토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술 작품이 연속한다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 우리 작품은 잠깐 지속되지만 모든 이의 뇌리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들이 어떤 각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구상하고 준비하고 그 구상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뭐 10년, 20년, 길게는 40년, 50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생을 이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오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과정이었고 그걸 또 다 해체돼서 또 무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없게. 그렇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은유라고도 좀 느껴지죠. 우리의 삶에 대한 은유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꿈꾸고 상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시키고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결국엔 무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둘이 그쵸? 크리스토와 장클로드가 정말 남다른 서로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사랑이라는 어떤 뭐 단어라는 걸로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계속해서 삶에서 만들어 오면서 자신의 둘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왔는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참 많죠. 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소개하는 예술가로서 제가 이 크리스토와 장클로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이렇게 다 들어주신 분들께서 충분히 정말 어떤 미술이 뭐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의 삶에 저는 소중한 의미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셨으리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되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과 함께 속도를 멈추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래요. 요즘에 우리 일상에서 보이는 많은 매체들이 너무 빨라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빨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도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보는 거잖아요. 잠시 보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잠시 보는 거에서 최대한도로 이 사람 그 보는 사람을 끌어들이게끔 그 모든 컨텐츠들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표상 피피 그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들만 나열이 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일상에서 내가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걸로만 점철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사고 과정과 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그 내용 바깥 외부에서 만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로만 채워지게 된다면 나의 정신 세계와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맞고 옳고 나에게 다 건강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 만들어진 것들이 당신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그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과연 그것들을 내가 만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걸 흡수하게 되었을 때 과연 건강할까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나한테 건강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말미에 뭐 제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좀 하게 되고요. 우리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들이니까 하게 되고요. 이런 얘기는 또 그리고 또 딴 데서는 못 해요. 제가 그렇게 우리 방구석 미술관이니까 하는 겁니다. 연말이잖아요. 이제 12월입니다. 12월. 그래서 어느 순간 2020년도 마지막이 됐어요. 이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빨라요.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르고 우리의 인생도 참 빠르고 더덥습니다. 더덥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 한순간 만나게 되는 어떤 관계, 인연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려고 항상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결국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인연이나 대상들 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지 그게 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게 어떤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이자 각자가 갖고 있는 한계 지점일 수도 있는 거고 각자의 어떤 모양새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맨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그렇죠?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 방구석 미술관으로 대화하시고 소통을 하시는 시간이 되신다면 전 좋겠어요. 제 팟캐스트나 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 내면에 있는 어떤 영혼을 글로 제가 전환시켜내서 담아내는 제 책들, 그쵸? 제 방구석 미술관 이라는 책 앞으로 또 제가 또 뭐 많은 글을 쓰고 싶다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글을 쓰고 싶어요. 좋은 것만 하고 싶고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왜 많이 하려고 하지?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겁니다. 뭐하러 많이 합니까, 자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연말에 소중한 것들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들 생각하고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시간들이 좀 방구석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시겠지만 그쵸? 그 방구석에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서 2020년의 연말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는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을 얼마나 녹음한 거냐? 이것도 한 2시간 녹음했나?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좀 배고프네요. 그래서 좀 먹어야겠네. 음.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진짜 소중한 연말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시작하시는 것도 잘 생각과 마음 잘 정리하셔가지고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도 정말 원하시는 대로 상쾌하게 깨끗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연말이 될 의미 있어요. 두 번째 제 책을 내놓고 감사하게도 지금 또 많은 분들께서 제 글을 읽어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제가 저자로서 바랬던 지점들을 느껴주시고 그러고 계신 것들이 또 제가 리뷰를 통해서도 보이고 해서 너무 감사한 또 연말을 보내고 있고요. 되게 또 홀가분한 또 연말을 좀 보내게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다가온 2021년 새해에도 앞으로 어떤 제가 또 행위를 천천히 저의 속도대로 제 호흡에 맞춰서 해 나갈까를 저도 잘 구상을 하고 이 크리스토 잔 클로드 부부처럼 구상을 해야죠. 구상을 해야 뭔가를 행위할 거 아니에요. 구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연말 보내시고요. 우리 2021년 새해에 다시 만나죠. 네.